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이렇게 선진국인데 교실에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 우리가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많으면 한 6분, 7분 요 정도 그동안 코로나 하는 동안 그렇게 진행을 했고, 오늘은 조금 이제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한 15분 요 정도 했는데, 오늘은 한 120명 이렇게 계시네요. 한 시간 동안 동시 여기 지금 읽어보세요. 실력은 몰라도 시력은 좋으시네요. 저 많이 컸죠라고 하는 제가 쓴 동시집, 창비에서 나온 동시집을 가지고 동시도 읽고, 또 동시 속에 있는 동심, 우리가 동심 그러면은 막 깨끗하고 천진난만하고 막 순수하고 그런 생각을 하죠. 네. 나무로 따지면 나무 껍질보다는 나무 속에 하얀 그 부분 같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동심할 때 한자가요 아이동자잖아요.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설립자가 위에 있잖아요. 예. 그 다음 마을리자가 있죠. 예. 근데 위에 있는 설립자는 매울 신자예요. 신라면 할 때 매울 신 있죠. 매울 신자는 어디서 온 거냐면 노예 얼굴에 문신 사귀던 꼬챙이를 그려놓은 상형 한자입니다. 뾰족한 거. 그러고서는 이제 흑요석을 발랐죠. 흑요석을 바뀌겠죠. 딱지 가지고 떨어지면 얼굴이 엉망이 되겠죠. 그것으로 심하면은 눈도 한쪽을 멀게 해서 애꾸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겪었을 그때의 분노와 슬픔이 동 속에 있어요. 어린아이는 약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 그러면 막 풀리부에 굴러가는 깨끗한 이슬방울 이런 거 생각하고 무지개, 찬란함
햇살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지만 그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틀, 규정, 규칙 그 속에서 사회화해가는 과정 속에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받게 되는 불안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핍박, 가난, 그다음에 어린이 노동, 외로움 막 이런 여러 가지들 감정도 동시 속에 함께 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동시 딱 그러면은 딱 대단히 긍정적인 이런 생각만을 하는 거는 틀린 생각이다. 이 옆에 살짝 이렇게 배경으로 놓은 거는 제가 가장 근자에 낸 책이기 때문에 약간의 광고 쌍입니다. 나무 이따 이거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부터 받고 가겠습니다. 애들은 꼭 첫 질문 이런 거예요. 결혼했어요, 뭐 이런 거. 혹시 오늘 원기에 오셨는데 중간중간에 아무 질문이라도 던져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만큼 해서 모르는 건 거짓말로 대답하고요. 아는 건 과장 안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 달에 2번 그 그림과 동시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생각 페이지를 한 2장 정도 넘기면 그림 하나에 동시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 이제 그림하고 글만 보죠. 이정록이가 그림을 잘 안 봅니다. 누가 그래요? 이런 엄청난 일이 좋은 생각 때문에 한 번 있었어요. 저 서울을 가는데 제 옆자리에 정말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정말 곱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앉으셨어. 그냥 뭐 제가 결혼을 해서 별 그 기대를 뭐 무슨 그 아가씨를 하고 사귀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도 그래도 체중 한 150kg하고 앉을 때보다는 편했어요. 좋은 생각을 꺼내서 읽대요. 잡지를. 근데 그 책에 그 책에 제 글이 실려 있었어요. 서서히 그 페이지로 다가오는 거야. 차창에 비치는데. 그 드디어 이제 그 글을 읽는데 자꾸 눈치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 표정, 그 내용의 감동 이렇게 전해오는 게 아가씨가 고개를 끄덕이 좋게 글과 동화된 느낌 이렇게 와요. 제가 뭘 했겠어요? 그러면은 아는 체를 해야겠죠. 예.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정록입니다. 이랬어요. 처음에는 지금 그 표정을 하더니 못 들었나?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또박또박 상대방이 들을 때는 얘가 너무 적극적으로 덤비네. 이제 방어 이런 게 생겨나겠죠. 근데 안쪽에 차창 쪽이었는데도 애물찬 눈빛과 날리더니 주섬주섬 챙겨서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대요. 분명히 내 글의 내용만 쫓아가고 그 문장이 주는 느낌, 이야기의 감동 또는 어떤 자기 경험하고의 만나는 지점 속에서 그 글을 느꼈겠지요. 이 글을 이정록이가 썼든 미안합니다만 안도현이가 썼든 나이덕이가 썼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글일 뿐이에요. 하여튼 동시 한 편과 그림 하나를 연재하고 있고요. 또 공정한 시인의 사회 외우기 어려우시면 공시사라고 하는 곳을 인터넷에다가 치면은 거기에도 연재가 작년 9월부터 10월부터인가요? 연재하는데 거기에도 동시 한 편하고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제가 그렸어요. 오일 파스텔 제일 앞에 있는 거. 잘 그렸어요?
엉망이죠. 구석구석 보면요. 손가락도 중간에 잘려 있고요. 스케치 이런 것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대충 분위기만 있습니다. 신앙송은 향교에서 오셨을 때 의관을 정확히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어떤 자리가 있으십니까? 덩치가 좋아가지고. 저희 교화 수석님이십니다. 교화. 수석, 교육담 전체적인 총괄 네. 담당하십니다. 시에 한번 낭송 좀 낭독. 손난로. 네, 시작해 주세요. 지금 하라고요? 네, 예. 손난로 이정록. 새벽 일찍 멀리 일 나가던 아빠가 트럭 운전석에서 뛰어내린 가슴이 너무 뜨겁고 따끔거린다고 수술했던 심장을 부여잡습니다. 엄마가 서둘러 아빠를 부축하고 누나는 119에 전화합니다. 아빠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아빠가 용접불똥이 내가 넣어둔 손난로를 꺼냅니다. 누나와 엄마와 아빠가 부둥켜 안고 옵니다. 등짝을 맞은 나도 가운데 갇혀서 엉엉 웁니다. 앱진 공정한 시인의 사회 2022년 하나도 빠트림없이. 네, 아유, 잘 읽으시네요. 또박또박. 네. 그 아빠가 지금 수술하셨죠, 그죠?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직장 용접 일을 나가고 계시다가 드디어 이제 한겨울에 다시 출근을 하는 사이에 이 효성이 지극한 시 속의 이야기를 끓여나가는 사람을 화자라, 시적 화자라고 그러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시 속의 주인공이 손난로를 아빠 추울까봐 아빠 전판 용접 불똥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그 건강한 노동자의 자랑하지 않는 작업복인데 그 속에다 넣어놨는데 그게 이제 시동 걸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열이 서서히 나니 갑자기 심장이 뜨거워지니까 수술 부위가 뜨거워지니까 아빠가 이게 뜨거웠겠어요. 벌쩍 뜨거워서 내리니까 엄마 집안이 난리가 나서 등짝도 나중에 했는데 해피엔딩이죠, 그죠? 네. 아프신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왔다가 전화 취소도 했겠죠. 예. 다시 119 전화해서 괜찮다고. 그리고서 아마 이제 아들은 다시 미안해 등짝 때려서 우리 아들 정말 아빠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하고 또 보이지 않는 다음 장면들이 시동을 걸고 갔던 아빠가 아버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과장법을 발명한 사람이 아버지들이거든요. 이 땅의 과장법. 이 내용을 가지고 회사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도 또 손발로 또 설명. 야, 내가 말이야 오늘 아침에 오는데 말이야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손난로라는 거야 하면서 이 효성스러운 아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겠죠. 뿌듯했겠죠. 심장이 더워졌겠죠. 돌아오겠죠. 특징이 미래 자식이 갖고 있어야 할 재산을 미리 당겨서 마이너스 통장을 긁어서 이제 삼겹살도 사오고 또 피자도 한 판 들고 이렇게 이제 통닭, 통닭 그게 빠졌네요. 통닭도 사고 해서 저녁에 또 아침에 있었던 일 피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동시를 쓸 때
보여주는 장면과 보여주지 않는 장면이 있죠. 보여주는 장면, 문자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독자가 자기 경험에서 만나는 어떤 시간들, 풍경들을 추측하게 해서 그 분위기를 이렇게 느끼게 이렇게 해주죠. 신경림 선생님의 시에서도 그런 풍경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 곳만을 딱 얘기했는데 그 이후의 시간 후에 풍경들, 이야기, 두런거리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것까지 추측하게 하는 시인들이 그런 거를 독자에게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장치를 살짝 해놓는 거죠. 이윽고 저녁이 되어 이러면 이제 산문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3년 뒤 하고 풍경이 넘어가면 이제 시나리오가 되고 영화가 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뭐 10년 후 그러면 이 사건 때문에 복선이 되는, 그러니까 참 시간과 공간이 확 훌쩍 뛰어넘죠. 시 속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 어떤 단면을 통해 가지고, 작은 단면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세계를 얘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한자는 울읍자입니다. 울읍자. 삼수변은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겁니다. 내처 있어서 가운데가 쏙 들어갔죠. 물살이 막 이렇게 센 부분 때문에 물 숫자는 이렇게 가운데가 잘록한데, 하여튼 물 위에서 바라본 겁니다. 근데 저게 이제 삼수변으로 될 때는 물방울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의 글자입니다. 설립자는 항상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한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당연하게 한일자입니다. 한일자. 먼저 수업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한일자인데요. 한일자인데요. 이 세로로 내려긋는 획은 이건 나무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뭐 여러, 이게 흙인데 토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무고 요건 땅이에요. 땅입니다. 그런데 한일자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뿌리. 땅속 뿌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아니 글자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한 번 더 상상을 하면은 이제 요거를 위에 있으면 대부분 하늘이거든요. 하늘. 근데 이건 하늘로 보면 요거는 새의 양날개 꽁짓기. 그래서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봄에 짝짓기 하는 새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지상에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제 아니 보여요. 사람 머리, 양팔, 다리, 요건 당연히 뭐겠어요?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끝말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요럴 때 한일자는 나무잖아요. 요거는 이제 기호고, 끝이야라고 하는 지사적 기호고, 요건 나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밥뚜껑, 밥그릇. 합자가 이루어지려면 여기에 있는 한자는 밥이에요. 음식이에요. 그릇 속에 음식을 뚜껑으로 합해 넣는다. 딱 맞게 합해 놔야 하고 뚜껑은 딱 맞아야 된다 해서 한 가지 동자가 만들어져요. 같은 동자. 같은 뚜껑과 같은 밥그릇이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밥, 요거는 땅. 그러니까 한일자는 모든 글자 속에 들어가서 그 글자 체적 생산을 하고 운영이 됩니다. 이제
이제 개의 허리 등선하고 다리하고를 그려놓은 개견자가 있잖아요. 개견자. 개견자는 자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게 꽁지입니다. 꽁지. 이렇게 대충 세워놓고 이렇게 이 정도 그릴 정도면 엄청나게 잘 그리는 겁니다. 개예요. 이게 그 허리, 앞발, 뒷발, 점은 꽁, 개. 근데 이 개견자가요. 이렇게 입구자를 아래 위로 달고 있으면 이제 그릇기자가 되잖아요. 요게 이제 앞접시입니다. 접시. 앞접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식구가 넷이야. 가운데는 개는 죽은 개입니다. 구운 게 아니고 삶은 개고기예요. 옛날에 개는 종족을 막 넓히는 방법 중에 식물이 선택하는 것도 동물이 선택하는 것도 가장 쉬운 방법이 인간의 입맛에 맞추는 겁니다. 사과, 토마토, 딸기 모든 이 지구의 표피를 장악한 식물들은 다 바나나 같은 거 자기가 당분을 안 갖고 그쪽으로 이제 씨앗만 맺어야지. 바나나 씨 봤죠? 끝머리 조금 있죠? 그거 갖고 심어가지고 싹도 내긴 하지만 나머지는 너에게 바쳐. 헌신적. 개들은 안 죽어요. 개들은 인간이 막 걸음도 주고 해서. 개는 어떻게 하면 안 죽겠어요? 산속에서 그냥 20마리씩 뛰어다녀가면서 겨우 토끼 한 마리 잡아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집 지켜주고 꼬리 쳐주고 사냥해주고. 진돗개요. 막 자기 맛있는 거 주잖아요. 그러면 3m 정도 점프해가지고 새들을 잡아가지고 앞에 갖다 줘요. 고양이가 그걸 알아서 쥐 잡아다 주는 거예요. 잘해줘 봐요. 분명코 잡아옵니다. 여기 지금 깜순이라고 너구린 이런 거 잡아다가 지가 안 먹어요. 우리 그 전교님한테 바치려고 거기다 딱 해놓고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쳐다봐요. 오랜 세월 동안 갖게 된 유전자예요. 지금 애완용으로 유전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고기 가지고 먹는 거 얘기하면 저럴 수가 저 야만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저는 야만인이기 때문에 왔는데 한자 속의 개견자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개가 요즘 개처럼 네 발로 엎드려서 입을 2배나 크게 벌리고 우는 게 이제 이게 고기입니다. 고. 저거는 읍은 서서 눈물을 이렇게 똑똑똑똑. 곡은 엎드려서 땅을 치면서 막 엉엉 이성을 잃고 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울곡자까지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훌륭한 우리 전학생들 이런 전학생만 받아야 돼. 확실히 서울에서 전학 온 친구들이라 똑똑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전학 온 것 치고는 매우 모든 데를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아까 억양 보니까 경상도 어디예요? 마산. 아 마산. 지금이니까 마산이 막 그렇게 길도 시원시원하게 뚫렸지. 옛날에는 좀 허허벌판이었죠. 그렇진 않았어요? 예. 좋습니다. 다음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어차피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이거 짧아요. 씨앗 이정효.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 톡톡톡 지난 가을처럼.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 톡톡. 요번은 다 저마니커조라고 하는 시집에서 시를 모아놨기 때문에 출자는 저 아직 알아주드리고요. 지은이도 다 저기 때문에 얘기 안 해줍니다. 남의 거 갖고 수업하다 보면은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노래 잘하지만 조용필 노래 안 합니다. 제 노래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 시 가지고 제 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기에 가장 쉬워요. 제가 알기 때문에. 톡. 네,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 접촉 사고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카톡이라고. 아유 누가 했어요 지금 아유.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아유. 프로포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따가 명함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지 가방 싸갖고 옆자리로 가고 이런 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톡 다음에 얘기해보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톡톡톡 지난 가을처럼 할 때 이 톡톡 성으로 어디서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아 똑똑해요. 공부 잘하시네. 미술을 가장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방향성, 도형미 이런 거 아주 훌륭하십니다. 뭘 가장 잘하셨습니까? 지금 실례지만 혹시 직업이 있으십니까? 네, 디자인 쪽 하는 거예요. 디자인. 우리 아들도 디자인 전공했어요. 대학으로 2년 빼고 학사만 한 8, 9년 걸린 것 같아요. 좀 엉뚱한 짓을 하다가 이번에 지금 가을이나 내년 봄에 나오는 제 세 번째 청소년 시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원고 만나서 넘겨주고 엄청 제가 꼬셨는데 처음으로 30이 된 우리 아들이 왜냐면 얘는 적어도 거기에 있는 77편의 아버지가 쓴 시를 어떤 작품 100번은 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3번 이상은 다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별하고 자기가 거기에 빠져서 지낼 텐데 다음 주에 계약해서 선인세도 6,000권에 해당되는 걸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000권이면 3세, 4세, 5세 정도는 미리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도 하셨어요? 일러스트도? 아니면은? 저는 그냥 회사에서 네. 관련된 실용 디자인 좀. 포스터 뭐 이런 거, 광고 시안 뭐. 이렇게 또이시네. 이렇게 꼬치꼬치 웃는 이유가 끝까지 요즘에 조금만 놓으면은 워낙에 빨리 변하는 삶의 경험이 요즘 젊은이들보다 더 많이 가진 분들이 그 시각 디자인을 놓치지 말아야 생활과 또 만나고 정서, 따뜻한 정서하고 만나기 때문에 계속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그냥 위에서 아래로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2연으로 가서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 할 때 톡톡톡 세봄이 왔다는 이번에 아래나 씨앗에서 싹이 위로 이렇게 됐죠. 이 시를 쓰는 그 분들 중에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을 바라보는 쪽만 써요. 내가 의자를 가지고 또는 나무를 가지고 중심 소재로 글을 쓴다 그러면은 내가 바라보는 쪽만 써요. 나무가 나를 바라보는 쪽은 못 써요. 지금 여기를 쓰는 사람은 꼭 여기를 쓸 때 저기를 써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간을 쓰는 사람은 저 시간과 올 미래의 저 시간과 과거의 저 시간 이거를 감싸 안을 수 있는 막 그 부분에만 점이 하나 있으려면 그 점을 둘러싼 넓은 여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각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서도 창작법이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등단한 지
30년이 훨씬 넘. 우리가 태권도장에 유치원생들, 2학년들, 중학생들 도복 입고 막 풍계 따로 이렇게 가잖아요. 빨간 띠 막 이런 거. 그럼 이런 어르신이 뒷좀 딱 찍어, 그거 척딱 하고서 그냥 단쯤 나와요. 야 했는데 그척 그러면은 그냥 3단 되고. 오래 글을 다루거나 상대방이 쓴 시에서 그 풍계를 금방 보게 되죠. 그거는 띄어쓰기의 문제가 아니라 눈, 감각, 깊이, 각도, 놀라운 발견, 참신한 문장 이런 것들을 낱낱이 쪼개서 보는 게 아니라 통으로 딱 봐서 이렇게 3편, 4편 읽다가 이분 거는 제가 안 읽어도 되겠다 싶으면은 나중에 짜증 날 것 같으면 그냥 예의만 갖추고 내놓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리 감별사하고 똑같아요. 약간의 향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과장을 좀 발견했습니다. 오늘 다음 한자는 언이라고 하는 무슨 한자에게? 말씀. 말에 관계된 속담도 많고 격언 관용구도 많고 한문 문장도 많고 경구들이 너무너무 많죠. 엎질러진 물 비유도 많고. 한자가 맨 처음 시작된 부분은 한자가 있고 그 위에 거는 나발입니다. 나발. 악기예요. 악기. 그렇다 구멍이 뚫려 있는 악기는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입에 오 하고 하늘을 향해서 그냥 악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족장이나 제사장이나 가장 장이겠죠. 제일 하늘을 불러내려야 되니까 우리가 한자 중에 무라는 한자 있잖아요. 한일자 위에 있는 거는 하늘이고요.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있다. 그리고 옆에 사람 인자가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속은 땅에 사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그런 사람. 이제 무라고.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하는 말, 절대적 진리 내지는 힘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은 이게 밥 줘,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똥 마려,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적어도 신과 동 있어야 이 한자 속에서는 이게 말씀이에요. 요게 이제 하나로 해석되는 게 이제 요게 하나고요. 근데 이제 현재의 그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한자체를 보면은 한일자가 4개가 있잖아요. 이 한일자 4개가 본래는 신방변 알죠? 신방변? 마음 심자 중에 이렇게 누워 있는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outdoors.